이 영상에서는 핫스팟 CRM을 단계별로 무료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스프레드시트는 버리고 비즈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와 회사를 추가하는 방법, 이메일을 연결하고 보내는 방법, 그리고 몇 분 만에 거래를 추적하기 시작하는 방법까지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핫스팟 CRM은 도입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무료 플랜만으로도 대부분의 소규모 비즈니스에 충분하며 가입할 때 신용카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면 완전히 작동하는 핫스팟 CRM을 설정하게 될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을 알게 되고 핫스팟 CRM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배워나갈 자신감도 생길 겁니다. 시작하려면 영상 설명란으로 내려가서 가장 먼저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무료 계정을 만들 수 있는 핫스팟의 올바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 도착하면 무료로 시작하기를 클릭해서 가입하세요. 그 다음 원하는 계정이나 이메일 주소로 가입하세요. 저는 제 이메일을 입력한 후 이메일 인증을 클릭할게요.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서 인증 코드를 입력한 다음 단계에서 비밀번호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비밀번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다시 한번 다음을 클릭하세요. 가입 절차의 다음 단계에서는 핫스팟이 여러분과 비즈니스에 관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 이름을 입력하고 비즈니스에 가장 잘 맞는 업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인의 역할을 선택하고 회사 이름을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회사에 근무하는 대략적인 인원수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회사 웹사이트를 입력하세요. 그런 다음 계정 생성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CRM 대시보드로 이동하기 전에 핫스팟이 여러분의 경험을 맞춤화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할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시보드에 도착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중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됩니다. 저는 마케팅 자동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을 클릭하면 여기서 원하신다면 현재 사용 중인 도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나머지 질문을 건너뛸 수 있으니 더 빠르게 시작하기 위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건너뛰기. CRM에서 가치를 얻으려면 연락처를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곧 그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 이 단계도 건너뛰고 네 번째 단계도 다시 한번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내 투어가 시작되는데 클릭해서 살펴볼 수 있지만 지금은 넘어가고 바로 연락처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입이 완료되었으니 여러분의 연락처 데이터를 핫스팟 CRM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연락처는 핫스팟에서 가장 중요한 객체이며 연락처를 수동으로 추가하는 방법과 이미 스프레드시트에 목록이 있다고 가정하고 연락처 목록을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창을 확장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핫스팟의 모든 주요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처 영역에 있지 않다면 CRM을 클릭한 다음 연락처를 클릭하세요. 저는 나중에 쉽게 다시 올 수 있도록 연락처를 즐겨찾기에 추가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즐겨찾기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즐겨찾기를 통해서도 연락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는 뷰가 있습니다. 뷰는 기본적으로 전체 연락처 데이터에서 필터링된 일부를 보여줍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모든 연락처입니다. 뷰 아래에는 필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생성된 연락처만 필터링할 수 있고 지금은 2개만 있습니다. 필터를 제거하려면 여기에서 클릭하면 됩니다. 이 파란 점이 보일 때마다 핫스팟에서는 해당 기능에 대한 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나중에 더 많은 연락처가 생기면 여기로 다시 와서 고급 필터에 대해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필터 아래에는 연락처가 표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표의 열머리 글은 연락처 속성이라고 하며 검색, 정렬, 그리고 원한다면 열을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를 수동으로 하나 생성하려면 오른쪽 상단의 연락처 생성을 클릭하세요. 이 튜토리얼을 위해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 두었으니 연락처의 이메일과 이름, 성을 입력하겠습니다. 연락처 소유자는 저로 두겠지만 만약 리드를 입력하고 나중에 이 속성을 할당에 사용하고 싶다면 소유자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직함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라이프 사이클 단계를 구독자로 변경하겠습니다. 아직 연락처가 리드가 아니고 다른 이메일 리스트에서 가져온 경우라면 구독자로 설정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 상태는 비워두겠습니다. 나중에 구독자를 리드로 전환할 때 변경할 수 있도록요. 그 다음
생성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해당 연락처가 열리면서 기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연락처 목록을 가져오기 전에 연락처 기록이 어떻게 보이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몇 가지 속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연락처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도 있습니다. 가운데 열에는 MA에 대한 추가 정보 탭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트를 생성하려고 클릭하면 MA는 우리 예전 메일링 리스트의 첫 번째 구독자였습니다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노트를 생성하면 이 연락처의 최근 활동 내역에서 해당 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 탭에서는 이 연락처와 관련된 모든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락처가 어떻게, 언제 생성되었는지, MR을 구독자로 만들면서 라이프 사이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방금 추가한 새 노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노트는 활동 하위 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 연락처와 연관된 모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 시작하는 단계라 이곳에 아무런 정보가 없지만 이 설정 영상 전반에 걸쳐 다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연락처 오브젝트의 기본 사항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 연락처 목록을 한 번에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연락처로 돌아간 다음 연락처 생성을 클릭하는 대신 가져오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만약 다른 CRM에서 연락처 목록을 스프레드시트나 내보내기 파일로 가지고 있다면 파일 가져오기를 클릭하세요. 우리는 연락처를 가져올 것이므로 가져오기 시작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오브젝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은 연락처만 가져올 것이므로 연락처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직접 파일을 구성하지 않았다면 핫스포트의 예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 파일은 그들의 예시 파일을 확장한 버전이기 때문에 제 템플릿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포함해 두겠습니다. 이 열들은 원래 예시 파일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후에 제가 이 열들을 추가했습니다. 파일 선택을 클릭한 다음 본인의 파일을 선택하세요. 제 목록에는 이미 수동으로 추가한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고 연락처 간의 연관 관계는 없기 때문에 연락처 생성 및 업데이트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핫스폿은 스프레드시트의 열 이름을 CRM의 올바른 연락처 속성과 잘 맞춰주지만 여기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약간의 수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가져오기에서는 나중에 연락처를 업데이트할 때 특정 속성이 덮어써지지 않도록 하려면 이 덮어쓰지 않기 박스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잘 맞으니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가져오기 이름에는 파일명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오늘 날짜를 덧붙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기서 이 가져오기를 기반으로 새로운 연락처 목록을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연락처들을 전체 연락처 목록에만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 연락처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 후 가져오기 완료를 클릭하세요. 가져오기가 완료되었다는 배너가 캡스폿에 표시될 때까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으며 알림도 받게 됩니다. 가져오기 후에 데이터 관리 탭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고 데이터 통합으로 돌아가려면 뒤로 가기를 클릭하면 이전 가져오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항목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여기를 클릭해서 방금 가져온 연락처들을 확인해 봅시다. CRM의 연락처 데이터가 일부 로드되면 이제 회사를 추가하고 연락처를 해당하는 회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CRM을 클릭한 다음 회사를 선택하세요. 이 페이지도 즐겨찾기에 추가하겠습니다. 연락처에서 했던 것처럼 먼저 한 개의 회사를 수동으로 추가한 다음 나머지는 가져오기를 통해 추가해 보겠습니다. 회사 생성을 클릭하고 제가 직접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새 회사에 필요한 필수 항목인 회사 도메인 이름과 회사 이름만 추가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생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레코드는 아직 비어 있지만 흥미로운 점은 연락처와 회사 객체 간에 만들 수 있는 연관 관계입니다. 연관된 연락처를 추가하려면 여기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Ryan, Jake, Emma가 Brightside Creative에서 제 연락처입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이 연락처들이 연관된 연락처로 표시되고 아래로 스크롤해서 연관된 연락처 보기를 클릭하면 고급 필터에서 연관된 연락처만 필터링되어 나타납니다. 필터를 편집하고 그루비를 클릭하면 그 필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창을 닫고
나머지 회사들을 추가하기 위해 가져오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다시 파일 가져오기를 선택한 후 가져오기 시작을 클릭하세요. 이번에는 회사와 연락처를 모두 선택해서 회사와 연락처 연관 관계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세요. 여전히 하나의 파일을 사용할 건데 이번에는 연락처 가져오기 시트에 회사명과 회사 도메인명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그 새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회사와 연락처 모두 생성 및 업데이트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속성 매핑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한 가지를 변경하고 싶은데요. 시트의 회사 정보를 연락처 속성이 아니라 회사 속성에 정확히 매핑하고 그 값이 회사 이름으로 올바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의하고 가져오기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요약 화면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가져오기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행위 예상대로 가져와졌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2개의 새 레코드는 새로 생성된 2개의 회사를 나타냅니다. 11개의 레코드가 업데이트된 이유는 그중 10개는 기존 연락처였고 하나는 기존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3개의 연락처, 회사 연관을 수동으로 만들어 두었으니 10명의 연락처 중 7명은 아직 연관이 필요했습니다. 가져온 레코드 보기를 클릭한 다음 회사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상적으로는 가져오기 시 더 많은 회사 속성들이 채워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표 보기에서 바로 누락된 일부 정보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연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에이펙스를 열어보면 예상했던 새로운 연락처 연관들이 나타납니다. 이 연락처 중 하나를 열어보면 회사 연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작용을 한 곳에서 추적하여 팀원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ACRM을 사용하는 주요 이점 중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아에게 연락하고 싶다면 핫스팟의 이메일 및 캘린더 기능을 사용해 연락처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항목에서 이메일을 클릭해 봅시다. 그리고 이 팝업 창에서 받은 편지함을 연결합니다. 이 기능들을 사용하려면 받은 편지함 자동화를 활성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한 후 지메일에 연결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동의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새 탭이 열리고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해당 계정을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하겠습니다. 핫스팟의 적절한 권한을 허용하고 다시 한번 계속을 클릭하겠습니다. 연결이 성공하면 연결 상태를 확인한 후 Gmail과 아웃룩용 핫스팟 확장 프로그램을 추천해 줍니다. 이 기능은 받은 편지함 내에서 일부 CRM 기능을 사용하고 싶을 때 유용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이메일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괄호 안에 발신자로서 내 이메일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시퀀스와 같은 일부 마케팅 자동화 기능은 핫스팟의 업그레이드 기능이지만 무료 플랜에서도 이메일 템플릿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제 이 이메일 대화창을 닫고 대신 미아와 만날 수 있도록 캘린더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작업 항목에서 미팅 일정 잡기를 선택한 다음 여기서 캘린더 연결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 캘린더 유형을 선택한 후 연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핫스팟의 데이터 안내에 동의하겠습니다.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구글에 다시 로그인하고 핫스팟이 내 캘린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이제 핫스팟으로 돌아오면 미팅 일정 잡기 작업을 통해 일정 예약 인터페이스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다른 미팅과 마찬가지로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목과 시간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저장하면 활동 탭에서 예정된 미팅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미팅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핫스팟 내에서 미팅 예약 링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왼쪽 메뉴에서 영업을 클릭한 다음 미팅 스케줄러로 이동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인터페이스이므로 시작하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이 안내 과정이 특히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링크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안내에 따라 편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10단계 과정을 통해 미팅을 어떻게 맞춤 설정하는지, 내 가능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알림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안내해 줍니다.
몇 분만 투자하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예약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아와 예약했던 그 미팅을 기억하시나요? 예약 링크는 자동으로 내 캘린더를 인식하며 핫스팟은 기존 일정과 겹치는 시간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연락처와 회사와의 상호작용을 추적하고 연락할 수 있게 되었으니 설정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객체는 거래입니다. 이제 거래를 생성하는 방법과 거래가 영업 파이프라인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여 향후 더 나은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핫스팟의 거래는 영업 프로세스에서 잠재적인 수익을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거래를 찾으려면 왼쪽 사이드바에서 CRM을 클릭한 다음 거래 Deals를 선택하세요. 여기서는 시작 도와주기 Help me get started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3단계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영업 파이프라인의 이름을 정할 것입니다. 영업 파이프라인은 일종의 지도와 같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거래나 영업 기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핫스팟의 무료 플랜에서는 영업 파이프라인을 하나만 가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기본 이름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영업 파이프라인은 여러 개의 거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이 그래픽의 헤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거래 단계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 단계들은 핫스팟 영업 파이프라인의 기본 단계입니다.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서 단계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제 제품 제공이 그리고 따라서 영업 파이프라인도 훨씬 더 단순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단계가 없고 초기 연락 대상이 바로 의사결정권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미리 보기에서 제 변경 사항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감 단계를 맞춤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두 단계 이름은 거래가 성공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원한다면 이 이름들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거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는 에이펙스 미디어 그룹 스폰서십이라고 하겠습니다. 에이펙스가 메릭스 미디어에 다가오는 영상들 중 일부를 후원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 금액은 10달러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을 클릭해서 거래 단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거래 단계 드롭다운에서 새로 수정한 단계들을 볼 수 있고 저는 약속 일정 잡힘을 선택한 상태로 두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파이프라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고 파이프라인 설정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완료를 클릭하세요. 여기 있는 거래 보기 기능은 제가 이미 보여드린 다른 보기들과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거래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필터링 옵션과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사용하면 단계들을 접을 수 있는데 단계가 많은 복잡한 영업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때도 거래 건수를 한눈에 보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파이프라인에서 이동시키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새로운 거래 단계 칼럼으로 드래그만 하면 됩니다. 거래 기록의 세부 정보를 보려면 제목을 클릭해서 열기만 하면 됩니다. 연락처나 회사와 같은 다른 오브젝트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왼쪽에는 마감일이나 단계와 같은 중요한 속성들이 표시됩니다. 에이펙스는 이전에 저희 채널을 후원한 적이 없으므로 거래 유형과 같은 속성을 편집해서 이 거래를 신규 비즈니스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활동 탭을 클릭하면 이 거래에 대해 변경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거래를 영업 파이프라인 내에 새로운 단계로 이동시켰을 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연락처를 거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클릭하고 미아를 찾아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사도 연관시켜 추가하겠습니다. 에이펙스를 선택하고 이를 기본 회사로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연락처를 열어보면 해당 거래가 이곳에도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락처 회사 거래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으니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팀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팀 전체가 CRM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공유하는 것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상단 메뉴바에서 설정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탐색 창을 접고 그 다음에 사용자 및 팀을 클릭하겠습니다. 무료 플랜은 2명의 사용자를 허용하므로 혼자 일하거나 아주 작은 팀을 운영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결정하기 전에 기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대시보드는 사용자에 대한 요약 데이터를 표시하며 아래 표에서 가로로 스크롤하여 개별 사용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새 사용자를 생성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누군가를 초대하기 전에 모든 권한을 확인하고 싶다면 맞춤 초대를 클릭하세요. 하지만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빠른 초대 기능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으니 저는 그것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새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슈퍼 관리자 만들기라고 표시된 이 체크박스에 주의하세요. 슈퍼 관리자는 모든 사용자, 도구,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를 초대하거나 관리자를 테스트하는 경우라면 이 항목을 체크된 상태로 두면 됩니다. 그 외에 이 팀원을 기본 권한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이 박스의 체크를 해제하면 되고 나중에 언제든 권한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초대를 보내면 핫스폿은 고유한 초대 링크도 제공합니다. 이 사용자 생성 메뉴를 닫으면 보류 중인 초대를 확인할 수 있고 팀원이 바로 참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핫스폿 CRM이 공식적으로 설정되어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따라오지 않으셨다면 시작하려면 설명란의 링크를 꼭 클릭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